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스포츠 How dare you. No problem. 네,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먼저 축구 대표팀 평가전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반전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현재 전반 33분, 34분을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과 카메룬 득점 없이 맞서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현재 뭐 계속해서 지금 골문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이 카메룬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번 평가전을 앞두고 변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좀 주목이 됐습니다. 어떤 네. 점들이 도드라졌나요? 저도 아직 궁금한 상황이죠. 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네. 선발 명단에서 좀 큰 차이라고 한다면 황의조 선수가 제외됐다는 정도? 네. 이 정도만 빼고는 대부분 주전 라인업이었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이강인 선수의 투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선발 명단에도 이제 나타나질 않았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저번 경기에서도 그랬고 이강인이나 또 이제 양현준 선수 이런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34분. 네. 손흥민 선수가 네.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이거 참 조금 손흥민 전에. 선수가 네. 골이 터지네요. 네. 마치 저희 방송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정현호 PD가 말을 하자마자 네. 이 말을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네. 바로 헤더로. 네. 예. 마무리 지었네요. 좋은 장면이 있습니다. 김진수의 중거리 슛 이제 그 센터 서클에서의 중거리가 있었고 네. 요거를 카메룬 이제 골키퍼가 정확하게 쳐내지는 못했고 이 부분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2차 헤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좋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 지난 경기 때 코스타리카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할 때도 뭐 실험, 변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다지 변화가 크지는 않았어요. 네, 뭐 예. 정확하게는 뭐 베스트 11 전체를 이제 살펴보면은 네. 이제 중앙 수비에 이제 김영권 선수 대신에 권경원 선수가 이제 출전을 했고요. 또 그렇죠. 권창훈 선수 대신에는 이재성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코스타리카전에서 문제가 됐던 이 오른쪽 풀백 자리에 윤종규 선수 대신에 김문환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코스타리카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이제 짜임새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좀 이제 기본적인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이제 황희찬 선수 그리고 뭐 이제 중앙 수비의 김민재 선수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틀 안에서 이제 다른 어떤 이 선수들의 어떤 큰 어떤 뭐 변화 폭은 그렇게 막 커 보이지는 않는 네. 예,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지난 경기 뭐 각자들 보셨겠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경기였거든요. 완전체 벤투 치고는 좀 약하다. 네네. 아직 좀 덜 다듬어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카메라에서 뭐 경기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있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9월 A매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출전 기회를 못 받으면 선발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벤투 감독이 그런 이강인 출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표팀보다는 구단에서 먼저 경기에 대한 그 경기력을 보여줘야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투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에서 보여준 게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팬들 사이에서 반신반의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조금 더 이제 세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프리메라 리가에서 충분히 지금 최근에 많은 그런 출장 시간을 부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 벤투 감독이 구단에서 출전 기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강인 선수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할 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것을 두고 이거를 좀 궤변이다 뭐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 취재 현장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네. 좀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선수들하고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같이 묶는 것은 과연 이 벤투 감독이 제대로 이강인 선수의 어떤 경기력을 체크했는지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의문도 남습니다. 마치 뭐 그냥 추측입니다만 여론에 떠밀려서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여론에 떠밀려서 뭐 마지못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네. 사실 뭐 지금 중요한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감독 힘빼기나 이런 걸 그렇죠. 하고 싶지는 그렇죠. 않지만 네.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팀 내에서 7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지금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표팀 안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프리메라 리가에서도 충분히 현재 한 골에 3개 도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 도움에서는 특히나 라리가에서 지금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벤투 감독이 이제 매정한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물론 이제 후반전에 이제 상황을 또 두고 봐야 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이 벤투 감독의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언행이라든가 오늘 이런 좀 상황을 이제 다 종합해서 보면은 조금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선발을 해놓고 기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네. 이것도 또한 굉장히 좀 잔인한 희망 공연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선수 기용 자체는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요. 벤투 감독의 전술 내에서 이강인 선수의 그 활용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활동량이 많은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선수를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폭을 테스트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실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분명히 있는 게 이강인 선수의 최근 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후반전에서는 세트 플레이에 대비해서 좀 투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전반전에 한 골 정도를 더 추가한다면은 그런다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면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좀 뭐 이제 어떤 것이 먼저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리가 중요한 경기는 아니거든요. 아, 맞습니다. 사실 예, 평가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진짜 본 게임에 앞서서 치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실력을 점검하고 또 이것저것 테스트해 볼 것이 있다면은 네. 지금 실험을 먼저 해보는 거. 맞습니다. 실제로 벤투 감독도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평가전의 기본적인 예, 이제 그렇죠. 방향이죠. 그렇게 네. 말을 했는데 지금 뭐 전 경기만 보더라도 실험의 느낌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그러니까 월드컵 최종 예선 때부터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전서부터도 그랬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주력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워낙 이제 컸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어떤 기본 틀을 갖고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이 조금씩 이제 뭐 조합을 넣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 이강인 선수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뭐 K리그에서 현재 맹활약했던 이승우 선수 네. 이슈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소속팀에서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런 어떤 선수들한테 기회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불평등한 약간 그런 어떤 요소들을 보면 물론 아직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제 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네,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카메룬과의 이제 모의조 평가전에 돌아와서 네. 카메룬전은 이제 우리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만날 그 가나전에 대한 모의고사라고 봐도 되잖아요. 네. 어떤 점들이 좀 비슷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피지컬이 강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사실 우리가 그 지난 월드컵 그리고 지지난 월드컵에서 특히 이제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를 상대로 굉장히 좀 졸전을 펼쳐서 근데 망신살이 좀 있었는데 힘들었었죠. 네. 이 알제리를 꺾고 올라온 게 지금 카메룬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카메룬 자체가 강한 나라긴 합니다만 이번 명단 자체는 조금 이제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어떤 정도로 봤을 때는 전력이 좀 타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스타일 자체는 똑같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한 모의고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우리와 경기에 임하는 카메룬 전력이 한 그 전력상으로 보면 1.5군 정도 된다라고 그렇죠. 하던데요. 그러니까 기본 그 선수들 이제 핵심 선수들 중에서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막심 추포모팅 그리고 네네.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잠보 앙기사 이런 선수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번에 네. 대신에 이 월드컵을 앞두고서 좀 새로운 선수들을 좀 실험해보겠다. 뭐 어쨌든 카메룬도 나름대로는 지금 뭐 브라질, 뭐 세르비아, 스위스와 이 월드컵에서 이제 상대를 해야 하는 그런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실험 요소를 조금 더 이제 강하게 갖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이제 앞서서 이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가전까지 이 모든 경기를 다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제 선수들이 나섰는데 네. 좀 사실 앞서 열렸던 이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서 조금 이 카메룬 선수들이 좀 부진했죠. 네네. 0대2로 결국 이제 완패를 이제 당했는데 일단 지금 오늘 경기 현재 뭐 전반전 지금 42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어떤 이 월드컵 예선에서 보였던 그런 강한 면모를 좀 날카로운 면모를 네.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공교롭게도 카메룬이 우리보다 더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뭐 아쉽기는 합니다. 네. 예. 자, 지금도 위험한 지금, 장면이 네, 나왔습니다. 지금 골포스트 골대를 맞았는데, 맞았네요. 예. 네. 물론 굴절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골대 내에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전반 4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 분이 보시기에 네. 오늘 경기 뭐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보여줬을 때 MVP는 물론 득점을 한 손흥민도 있지만 이재성 선수가 전방에서 공격 전개를 풀어가는 과정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이 전방 빌드업이 좀 체계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우당탕탕한다고 해야 되나? 예. 볼 터치 자체도 조금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좀 더 매끄러운 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코스타리카전에서 보여줬던 어떤 수비 불안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한 절반의 성공 정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우 PD가 이야기하신 대로 뭐 조금 전에 그 실점과 다름없는 그런 어떤 그렇죠. 상황들 네. 앞서서도 이 카메룬이 이제 몇 차례 좀 위협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수비 조직력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가다듬지 못했다.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공격적인 면에서는 뭐 이재성 선수, 뭐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은 뭐 나름대로는 이제 좀 그런 어떤 좋은 모습들이 이제 눈에 보였는데 이번 경기에 어쨌든 간에 최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수비 불안을 과연 그렇죠. 어느 정도 해소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전반전에는 조금은 이제 절반의 성공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수많았던 A매치 경기들을 보면서 늘 나왔던 이야기가 수비 조직력 문제, 수비의 네. 집중력 문제 이 단어는 거의 매 경기마다 기사와 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그랬기에 우리가 김민재 선수의 복귀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경기 오늘 경기까지 본다면 사실상 김민재 선수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오른쪽 방금 전도 이제 오른쪽 풀백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지금 측면에서 이렇게 수비 과정에서 조금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왔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전반전이 이제 거의 다 지금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예, 하프타임 때 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후반을 좀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뭐 우리가 좀 바라는 점들이 있다면 황의조 선수가 골 감각을 되찾기를 좀 바라는 팬들이 네. 많더라고요. 아마 후반전에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황의조 선수가 살아나야 어차피 보면 월드컵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적은 기회를 효율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황의조 선수와 이제 다른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춰보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는 아마 이강인과 황의조 투입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 그 정규 시간 45분은 모두 지나갔고요. 추가 시간이 2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현재 1대0 그 손흥민의 헤더골로 대한민국이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남은 방송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경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PD와 김 기자 시간에는 또 메이저리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잠시 하다가 또 중간중간 축구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화이팅! 우리 화이팅!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평가전 소식에 이어서 정 PD와 김 기자에서 빠질 수가 없는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간 MLB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활약부터 짚어볼까요? 네, 축구도 축구지만 김하성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그렇죠. 안 하는 줄 네. 알았어요. 이번 주에 드디어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10 클럽 10개 네. 홈런과 도루를 기록하면서 팀 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을 자리매김했고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도 이번에 콜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츠버그는 내야수인 마이클 차비스랑 중견수인 그렉 알렌을 지명 할당했습니다. 자,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가을 요구 가능성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는 거의 뭐 확정적이다. 예. 뭐 이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사이에 샌디에고가 6경기를 치르면서 4승 2패로 네. 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샌디에고가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2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죠. 현재 그렇죠. 4위 이 미러키와의 승차가 이제 3경기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제 2위와 3위 필라델피아와의 격차는 1경기 반 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샌디에이고의 가을 야구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남은 경기 그래도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다저스전입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이 다저스한테 이번 시즌에 샌디에고가 단 한 번도 위닝 시리즈를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3연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두고 미러키나 필라델피아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은 살짝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교롭게 또 이 김하성 선수도 LA 다저스 선발 투수들은 좀 약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기대를 하자면은 이 타일러 앤더슨을 상대로는 타율이 6할이고
OPS가 1.20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하성 선수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대한민국과 카메룬의 평가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역시 점수는 그대로 1대0으로 대한민국이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후안 소토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더욱더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토 선수가 샌디에이고에 어떻게 보면은 가을 야구를 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자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300억 원, 그러니까 4억 4천만 달러를 거절을 했었죠. 네. 그리고서 이제 이 트레이드를 이제 시즌 도중에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었던 이 후안 소토였는데 이적 후에 딱 직후에 이 30경기를 놓고 보면은 타율이 2할 2푼 3리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말 이 불방망이로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데 이 이적 후에 이 샌디에이고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공격력과 좀 동떨어진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오면서 조금 이제 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그런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나마 최근에 좀 살아나는 기색이 좀 올라오고 있었죠. 네네. 지난 16일에 이제 애리조나전서부터 이제 최근 10경기 타율이 3할 4푼 1리에 홈런 2개 8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본인의 어떤 이름값을 이제 충분히 해내면서 또 특히나 적절할 때 이렇게 또 터져줬다는 점에서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좀 무자비합니다. 그렇죠. 30개 네. 구단 중에 가장 먼저 확정을 지어서 네. 사실은 좀 여유를 부릴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지다 보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 시즌 구단 최다 승 타이 기록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아마 경신을 하는 것이 경신이겠죠. 네. 확정적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토니 곤솔린이라는 이번에 발견한 에이스가 부상으로 중간에 낙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자책점이 팀 평균 자책이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오. 그 배경에는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 할 수 있는 컷쇼가 있는데 컷쇼가 이제 9월에 부상에서 복귀해서 최근 5경기가 3승 무패고 평균 자책이 1.80이거든요. 가을 야구에서 물론 컷쇼가 조금 약했다고는 하지만 올해는 정말 다를지 네. 이걸 또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후안 소토가 살아나면은 김하성 선수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뭐 1번 타자로도 뭐 올라왔다가 또 뭐 하위 타선으로도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다양한 타순을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선수 기용은 무조건 가을 야구를 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다 이제 뭔가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선수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때문에 김하성 선수와 소토의 어떤 그 시너지를 내는 게 현재로서는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소토가 살아난다면은 그만큼 김하성 선수도 좀 부담이 덜 할 것이고요. 네. 예, 좀 남은 경기에서 소토가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메이저리그의 소식 중에 또 눈길을 모으는 게 네. 푸울스의 통산 700홈런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이 폴스가 700홈런도 700홈런인데 여기다가 이주의 선수에 또 선정이 됐는데 네. 통산 14번째랍니다. 사실 지난달 23일에도 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달아서 잘하고 있는 거고 지난주 성적을 보면은 19타수에 7안타 그중에 홈런이 2개고요. 이 2개 홈런이 연타석 홈런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699호, 700호를 이렇게 이제 연타적으로 쳐냈는데 네. 저는 뭐 수많은 폴스를 대상으로 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중 좀 의미가 있는 게 700개의 홈런을 치는데 상대 투수가 45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수도 가리지 않았다는 거고 구장도 40개였습니다. 메이저리그 구장이 30개니까 지금 뭐 사라진 구장에서도 이미 쳤다. 그리고 네. 어느 구장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여기저기서 꾸준하게 홈런을 쳐왔던 선수다. 그 점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살 이상의 타자가 20홈런을 기록한 게 2007년의 본즈랑 올해의 푸올스밖에 없어요. 본즈가 약물 이슈가 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그렇죠. 최고의 40살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좀 비하인드를 하나 좀 소개를 또 덧붙이면요. 네. 그러니까 700홈런이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드문 그렇죠.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홈런공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관중들끼리 싸웠겠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선수도 당연히 이 700홈런은 갖고 싶을 것이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 700홈런 공을 이제 관중이 가져가니까 그냥 가지세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이 그러니까 기념품은 팬들을 위한 것이다. 아. 예, 그들이 홈런공을 되돌려주고 싶다면 멋진 일이지만 나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치 그 수도승 같은 네. 뭔가 좀 스웩이 넘치는 예, 그런 어떤 좀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또 눈길을 그러네. 모았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고 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푸울스가 하니까 진짜 네. 무슨 현인의 말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이야. 네.
자, 그리고 홈런 하면은 에런 저지의 이름이 빠질 수가 없는데 21일 60호 홈런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로 홈런이 없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연장 1, 2루에서 저지를 거르고 리조랑 대결을 해서 결국 토론토가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 6경기에서 볼넷이 8개입니다. 경기당 하나 이상씩 받아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 타율이 2할 7푼대까지 좀 떨어졌는데 당연히 저지가 이제 올 시즌 메이저리그 볼넷 1위예요. 101개의 볼넷을 얻어냈는데 최근에 볼넷이 특히 거의 고의사구에 가까울 정도로 좀 고의적인 상황이 많은데 그럼에도 일단은 타율과 홈런 타점 부문 모두 아메리칸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아직 남은 일정이 꽤 있으니까 네. 신기록에 도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남은 경기가 이제 9경기고요. 현재 토론토 그리고 볼티모어 그리고 텍사스 이렇게 지금 경기 이제 상대 팀들이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남은 경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홈런을 이제 2개 이상만 더 때려낸다면은 네. 지난 1961년에 로저 메리스가 기록했던 아메리칸 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이제 넘어서는 네.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양키스가 그 지구 우승 확정 지은 줄 알았는데 아직이더라고요. 오늘 이겼으면 확정을 지을 수 있었는데 토론토에 패배를 하면서 아직까지 94승 59패로 또 내일로 지구 우승 확정은 미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지한 기자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 네. 뉴욕 매츠 질문입니다. 네. 2위 애틀란타와의 격차도 얼마 안 나는데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만 지금 뭔가 되게 1, 2위 싸움이 맞아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애틀랜타의 끈질긴 추격이 매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사이에 이 경기를 보면은 매치가 3승 2패를 한 사이에 애틀랜타가 4승 3패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매치가 지면 애틀랜타도 지고, 그러니까 매치가 이기면 또 애틀랜타가 이기고, 약간 이렇게 물귀신처럼. 계속 네. 이렇게 가니까 네. 그나마 지난 주에는 한 경기 차가 그래도 한 경기 반 차로 뭐 겨우 이제 벌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고 빅매치, 그러니까 이제 남은 그런 팀들이 이제 남은 네네. 경기들이 있잖아요. 10월 1일부터 요 3일 요 사이에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이 두 팀이죠. 이 뉴욕 매츠와 애틀랜타가 맞붙습니다. 정말 3연전. 적절한 타이밍에. 예. 딱 적절한 타이밍에 네. 이렇게 맞붙게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3연전에서 양 팀이 총력전을 펼칠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있는 얼굴로 웃을지 들어올지 울지. 네.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사랑이 드러나는 게 뉴욕 매치 입장에서는 애틀란타의 추격이 너무하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가려고 하면 너무하긴 뭘 너무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게 애틀란타 야구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가려고 하면 제가 뭔가 매치 유니폼을 입고 와야 되니까 싶을 정도네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볼까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서비스 타임을 10년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어요. 이게 현역 로스터에 등재된 기간인데 이렇게 10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어도 등록 일수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10년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박찬호, 추신수에 의해서 세 번째인데 연금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빅리그 등록 33일 이상이면은 45세부터 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최소 한 1년에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령 시점이 만약에 62세까지 가면 1년에 3억 700만 원. 우리 입장에서는 연봉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네. 연금으로 받게 되는 류현진 선수가 됩니다.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내일 테니스 팬들에게 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코리아 오픈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데 이 경기 관전 포인트를 좀 팬들을 위해서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대회가 참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TP 대회고요. 네. 지금 현재 이 권순우 선수가 또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식 경기를 맞습니다. 지금 이제 치르면서 현재 이 정윤성 선수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경기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1세트, 2세트 모두 지금 타이브레이크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맞서 있고요. 지금 권순우 선수가 3세트를 해서 지금 1게임을 지금 따내면서 이제 리드를 해가고 있는데 네. 이 권순우 선수가 어쨌든 또 어떤 성적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또 세계 랭킹 2위인 이 노르웨이 카스페르 루드 선수 네. 그리고 캐머런 노리 그리고 데니스 샤포발로프 이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 지금 준결승전과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지정석 입장권이 모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도 많이 보러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 그 여자 대회에 이어서 또다시 이 테니스 열기 속으로 이번 주말 빠지는 그런 어떤 이 코리아 오픈이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풍년입니다. 지금 네. 스포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은 비교적 선선해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나 강원 내륙 등 저온 지역은 10도 미만인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 짙은 곳도 꽤 있겠고요.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는 더욱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날씨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들어오면서 가끔 구름만 많이 낄 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가을이란 계절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10월이 주말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대륙의 공기가 지배를 하면서 나뭇잎이 물들고 이른바 추청이라고 하는 파란 하늘이 자주 펼쳐지는 달인데요. 지금은 서울의 낮 기온이 27, 8도로 오르내릴 정도로 여름적인 성격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27, 대구 26도 등 23도에서 27도 분포로 낮에 늦더위가 약하게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1에서 1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정부가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 의회 로비 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동향 파악도 못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법안이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성과 없이 외교 참사로 끝났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국정 발목 꺾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